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 포르쉐 718 카이멘 GT4 준비를 했습니다. 딱 보니까 저는 총알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드십 엔진의 리어 드라이브 방식의 구동을 하는데요. 자, 이 양옆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 에어 인테이크 홀입니다. 엔진으로 들어가는 공기들이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4리터 6기통짜리 수평 대항 엔진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 428마력의 힘을 냅니다. 그 힘 7000rpm에서 발휘가 되는데요. 7000rpm라는 고회전, 그리고 레드존은 8000rpm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만큼 엔진이 고회전에 능하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럴 수 있는 건 숏 스트로크 엔진이라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보어보다 스트로크가 짧아서 숏 스트로크 엔진인데요. 이런 숏 스트로크 엔진이 고회전에 능하죠. 뒷부분에 대형 스포일러를 장착을 해 놓고 있어서 스포일러에서 다운포스를 강하게 확보하게 됩니다. 또한 이 차는 클럽 스포츠 패키지를 적용을 하고 있어서 실내 뒷부분에 롤 케이지를 추가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완전히 도로 위를 달리는 레이싱카로서의 면모를 확보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잘 달리기 위한 최적화된 차체 구조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1억 3,500만원 정도의 판매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포르쉐의 가격이라는 것, 결국 옵션 하나하나 붙여가다 보면 1, 2천만원 높아지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죠. 시승하는 이 차 출고 가격이 1억 5천만원, 1억 6천만원에 가까운 가격이라고 하니까요. 뭐 한 1억 5천만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카이멘 GT4 마음에 들게 주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자, 그 값어치 제대로 할지요.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718 카이멘 GT4 실내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티어링 휠 정중앙에 옐로우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 조향을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스티어링 휠에 테이프 하나 감아 놓으면 또 운전할 때 색다른 재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도어 손잡이도 이렇게 스트랩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금속 재질이 아니라 이렇게 이 부분을 당겨서 도어를 열게 스트랩으로 만들어 놨죠. 안전띠도 레이싱 옐로우 컬러를 적용을 하고 있죠. 자, 이 차는 뒷부분에 클럽 스포츠 패키지를 더했습니다. 롤바를 장착해 주는 거죠. 이런 롤바를 장착하는 것 차체의 강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죠. 레이싱을 할 때 차체 이런 비틀림 강성을 높이는데 저는 롤 케이지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요. 또한 안전을 확보하는데도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엔진 잠깐 끌까요? 엔진 우렁우렁 하는 소리 좀 거슬리는데요. 자, 엔진 잠깐 끄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엔진 끄니까 실내 아주 조용하네요. 자, 스티어링 휠은 그냥 스티어링 휠만 있습니다. 위에 올라오는 여러가지 버튼들 없이 그냥 순수하게 스티어링 휠만 들어와 있고요. 그 밑으로 패들 시프트 패들이죠. 왼쪽 시프트 다운, 오른쪽 시프트 업 두 개의 시프트 패들을 제외하면은 스티어링 휠에 달려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스티어링 휠 아래로 몇 개의 레버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자, 또 시동을 이렇게 걸고요. FM 97.3 2번 오늘의 3번 경전. 목적지 입력. 로나 C로 시작하는 목적지의 정확한 주소가 무엇입니까?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10. 경로 안내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예. 경로 안내를 시작 중입니다. 음성 명령으로 목적지 설정까지 가능하네요. 전화 걸기 이런 부분 당연히 될 테고요. 간단한 음성 명령 시스템 적용되어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주행본 시스템은 크루즈 컨트롤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포르쉐의 특징, 스티어링 휠 왼편에 시동키가 있고요. 시동 잠깐 꺼두죠. 그리고 3개의 서클로 계기판을 구성하고 있는데, 가운데 계기판의 한가운데는 RPM 게이지가 올라와 있고 속도계는 왼편에 작게 들어와 있습니다. 오른쪽 계기판에는 지포스, 크로노, 타이어 공기압, 트립
내비, 지도, 오디오, 차량 정보, 퍼포먼스 뭐 이런 부분들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센터페이시아에 작은 모니터가 들어와 있죠. 모니터는 내비게이션, 맵 있고요. 오디오 소스, 차량 정보, 차량 기능, 라이트 및 가시성, 에어컨 난방, 잠금 및 해제, 화면 끄기, 끌 수가 있네요. 이렇게 터치하면 다시 켜질 수가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 아주 쉽게 되고요. 그 아래 에어컨 공조 장치 스위치들 들어와 있고, 변속 레버 7단 PDK 조절하는 변속 레버죠. 아주 뭐 손에 딱 들어옵니다. 우람하죠? 그렇습니다. 변속 레버는 왼쪽으로 밀어서 위로 시프트 다운, 밑으로 시프트 업, 이렇게 수동 변속이 가능합니다. 스포츠 배기 시스템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배기음을 좀 더 다이나믹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이 부분은 셰시 노멀 스포츠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ESC를 길게 눌러서 ESC를 끄고 더해서 트랙션 컨트롤까지 같이 끌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 공도에서는 가급적 이 부분은 끄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SC와 그리고 트랙션 컨트롤은 작동하도록 하는 게 안전을 위해서 바람직합니다. 이 부분 아주 스마트폰 정도 넣어 놓을 수 있는 콘솔 박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선 충전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안에 USB 2.0 포트 하나 준비되어 있네요. 자, 레이싱 버킷 시트, 풀 버킷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양옆에 이제 에어백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버킷 시트인데요. 시트가 몸을 딱 잡아주고 있습니다. 머리까지 딱 받쳐주고 있고요. 하지만 이 시트 좀 편하게 조절할 수가 없죠. 앞뒤 슬라이딩 정도가 됩니다. 앞뒤 슬라이딩 정도가 되고, 옆에 버튼을 눌러서 이 높낮이 정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등받이 각도 조절은 안 됩니다. 그냥 버킷 시트 딱 정해진 대로 시트에 몸을 맞춰야 된다 라는 그런 개념인 거죠. 차에서 좀 편하게 쉬고 싶다, 좀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싶다, 안 됩니다. 그냥 레이싱 시트에 몸을 딱 맞춰서 항상 긴장한 자세로, 정확한 자세로 이제 운전에 임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아무래도 좀 피곤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 시동을 걸고요. 스티어링 휠 한번 볼까요? 하나, 둘, 2.5회전 하네요. 이 차의 사이즈에 딱 좋은 그런 락투락 조향비 아닌가 싶습니다. 실내는 절대 조용하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가 우렁우렁 그대로 실내로 파고들고 있네요. 자, 달려보셔야죠.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자유로로 갑니다. 함께 하시죠. 네,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오늘 날씨 많이 흐립니다. 오전까지, 조금 전까지 비가 왔고요. 이제 막 비가 그쳤습니다. 자, 막스터와 카이벤 포르쉐 미드십 스포츠카입니다. 그러니까 네 바퀴를 잇는 사각형, 그 안쪽에 엔진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고요. 이 차는 뒷차 쪽 앞쪽으로 엔진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리어 미드십이죠. 그리고 후륜 구동이고요. 4리터 6기통 박스 엔진이고요. 최고 출력 428마력의 힘을 냅니다. 자연흡기 엔진입니다. 터보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자연흡기 엔진의 박스 엔진이어서 엔진 사운드가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자, 가속 페달은 끝까지 밟힐 때까지 아무런 저항이 없고요. 자, 와글와글 실내 제법 시끄럽죠. 자, 툭툭툭툭 규칙적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빨래판 길 움직이고 있는데, 워낙 이
서스펜션이 하체가 단단해서 이 노면의 패턴을 지나는지 그냥 일반적인 노면을 지나는지 그냥 보통의 길을 지날 때와 크게 다름없이 저는 이 노면 패턴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시속 100에 맞춰봅니다. 7단 PDK 듀얼 클러치 변속기 적용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2000rpm 보이고 있네요. 6 5 4 3 3단 4500 보이고 있죠. 2단으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3단 4500, 7단 2000 구간에서 시속 100km를 커버를 한다라는 얘기고요. 주행 모드는 따로 없습니다. 다만 PDK 반응을 좀 더 하드하게 스포츠로 가져갈 수가 있고요. 스포츠 배기 시스템, 좀 더 다이나믹한 배기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작동을 시켰고요. 2000rpm에서 지그시 가속 페달을 밟아보는데 배기음의 울림이 심장을 울립니다. 자꾸 달리게 되네요. 자, 이런 엔진 사운드 들으면서 달리다 보면 무아지경에 빠져들게 되죠. 자, 시트 포지션이 아주 낮습니다. 그냥 그 아스팔트 위에 시트 갖다가 앉은 그런 느낌인데요. 자, 스포츠워키 시트 코너에서 차가 기울 때 운전자의 몸의 균형을 딱 잡아주는 효과가 큽니다. 운전자가 중심을 딱 잡고 있어야 차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죠. 움직이는 몸을, 시트가 몸을 딱 벽이 돼서 막아주는 그런 느낌인 거죠. 자, 주행 보조 시스템이랄 거는 따로 없고요. 크루즈 컨트롤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워낙에 이 차 레이싱카입니다. 스포츠카를 넘어서 레이싱카로 봐야 되고요. 고성능 레이싱카이니만큼 자율주행, 반자율 운전에 의미가 없죠. 운전자가 모든 것을 직접 컨트롤하는 게 이 차에는 맞고 어울리는 그런 방법인 거죠. 수동 변속을 하게 되니까 운전자가 직접 변속을 하기 전에는 알아서 스스로 변속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작정을 하고 달리면 아주 거친 주행의 질감 만나볼 수가 있고요. MVH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엔진 소리가 그냥 실내로 파고듭니다. 이런 좀 차를 거칠게 다뤄도 좋은 것이 이 차 미드십 스포츠카의 특성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차에서 가장 무거운 엔진을 가장 안정된 곳에 모셔놓고 차가 거동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가속을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무게중심이 뒤로 쏠리면서 뒷바퀴에 무게가 걸리게 되죠. 구동력을 확보하는 데 좀 더 좋은 그런 자세가 될 테고요. 또 하나 저 리어 윙입니다. 리어 윙 같은 경우에는 다운포스를 만들어내죠. 고속주행을 할 때 다운포스를 만들어내는데 그 다운포스가 결국은 리어윙에 걸리면서 그 힘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뒷바퀴에 걸리겠죠. 구동바퀴인 뒷바퀴에 걸리면서 좀 더 확실한 구동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앞바퀴는 구동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고 정확한 조향 성능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가장 잘 달리기 좋은 구조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911 탈래, 막스터나 카이맨을 탈래 라고 한다면 저는 카이맨 이 차를 택하겠습니다. 카이맨의 미드십 리어 드라이브의 형태가 안정적으로 달리기에는 가장 좋은 최적의 균형을 갖춘 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댑티브 실린더 매니지먼트 시스템 들어와 있죠. 이렇게 편안하게 움직일 때는 수평대항 엔진이고 한쪽 라인, 한쪽 실린더를 쉬게 놔둡니다. 그러니까 작동하지 않는 거죠. 비활성화 상태로 놔둬서
그나마 엔진의 효율, 연비 효율을 감안하는 그런 조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엔진 실린더에는 피에조 인젝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행정당 최대 5번까지 연료를 나눠서 분사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 연소에 가깝게 이제 연료를 태울 수 있게 되는 거죠. 428마력의 최고 출력을 7000rpm에서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7000rpm까지 엔진 회전수를 허용하고, 지금 RPM 게이지 상으로 본다면 8000rpm서부터 레드존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레드존 한번 가볼까요? 자, 이렇게 이제 레드존을 터치할 때마다 이 떨림이 전달돼 오는데요. 가슴이 떨립니다. 자연흡기 엔진 특유의 이 출력이 쭉 고개를 들면서 올라가는 부분들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계기판 우측 그래프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고 출력. 속이 다 시원합니다. 그냥 가슴이 뻥 뚫립니다. 이런 고성능을 받아주는 브레이크가 또한 필수 요소죠. 브레이크가 받쳐주니까 잘 설 수 있어야 믿고 잘 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알루미늄 모노코크 브레이크 캘리퍼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는 6피스톤, 뒤에는 4피스톤 브레이크 캘리퍼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차 앞에는 24535 ZR20, 뒤에는 2930 ZR20 사이즈의 미쉐린 타이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 차체 높이를 10mm 더 낮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행 과정에서 차체 높이가 낮으면 그만큼 무게중심이 낮아지고, 운전자의 아이 포인트도 낮아지면 같은 속도에서 좀 더 다이나믹한 속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감성적으로도 좀 더 다이나믹한 주행을 만끽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시속 100에 맞추고요. 제동 한번 해봅니다. 하나, 둘, 셋. 안전띠는 뭐 되감아주는 그런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만 비상등이 스스로 작동을 하고요. 차체가 기울어지는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앞차축이 완강하게 버티면서 수평을 유지하면서 제동을 마무리하고 있고요. 브레이크 페달의 느낌은 그 ABS가 작동하는 그 진동의 느낌이 페달을 통해서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페달의 느낌만으로 본다면 다소 좀 요란스럽다 싶은 반응을 보이면서 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차체 거동으로 본다면 아주 여유 있게 흔들림 없이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면서 제동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래야죠. 역시 고성능 스포츠카의 제동 성능은 이래야 하는 것 아닌가, 모범을 보여주는 제동 반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링 들어갑니다. 자, 이 차에 기계식 리어 디퍼렌셜 럭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토크 벡터링 기능이 있죠. 회전을 할 때 안쪽 바퀴에 살짝 브레이크를 잡아주면서 좀 더 민첩한 정확한 코너링을 보여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쭉 속도를 좀 끌어올리고요. 제동, 턴. 야, 속도를 너무 떨어뜨렸나 봅니다. 아주 뭐 쭉쭉쭉쭉 차가 회전하고 있다는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가운데 핀 꽂아서 안정되게 돌아나가는 그런 느낌인 건데요. 리더십의 코너링은 또 이런 거구나 싶을 정도로
프론트 엔진 리어 드라이브인 경우와는 또 다른 아주 안정된 사륜구동과 거의 유사한 그런 느낌인데요. 중간에 가속 페달을 쭉쭉 더 밟아봤는데요,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면이, 이런 그 코너링의 성능이 미드십 엔진의 강점이다 라는 얘기죠. 동적 특성, 안정감 있는 주행의 질감 측면에서 볼 때 911에 비교해서도 밀리지 않는 나름 특성을 가진 미드십 스포츠카다 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판매 가격 얼마냐? 이 차 1억 3,870만원입니다 그 정도면 한 대 사볼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옵션 붙이다 보면 혀를 내두르게 되죠. 옵션 하나하나 들어가는 부분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옵션들 추가한 이 차, 시승하는 이 차의 출고 가격이 1억 5,630만원이라고 하니까요, 뭐 1억 한 5, 6천만원은 가져야 좀 욕심껏 이 차를 옵션을 적용을 해서 718 카이맨 GT4를 내 차로 만들 수 있겠다 싶습니다. 시속 100km 가속 테스트합니다. 메이커가 밝히는 이 차의 시속 100km 가속 시간 3.9초입니다. 공차 중량이 1485kg고요 428마력이죠 그럼 마력당 무게비 약 3.5kg 정도 되는데요. ESC 오프하고 자, GPS 계측기가 측정한 이 차의 시속 100km 기록은 이렇습니다. 런치 컨트롤을 통해서 가속을 이어가는데요, 초반 가속에서 넘치는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인 뒤에 본격적인 가속을 이어가는데요, 가속의 느낌이, 가속의 반응이 상당히 터프합니다.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자, 공인복합 연비 리터당 7.6km로 인증을 받았고요, 엔진 오토 스탑 시스템 적용되어 있고 어댑티브 실린더 매니지먼트 시스템 적용되어 있습니다. 연료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장치들인데요, 이런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터당 10km 이상, 그러니까 두 자릿수 이상의 연비는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연비 테스트 시작합니다. 트립 세팅 다시 했습니다. 출발합니다. 주행 모드를 따로 선택할 수는 없고요, 샤시를 노말로 택하고 이동을 합니다. 에어컨 21도로 풍량 1단계 세팅을 했고요. 자, 신호대기로 멈추는데요, 엔진 오토 스탑 일어나니까 실내가 완전히 조용해지죠. 그러니까 엔진이 꺼진 상태에서 스티어링 휠은 잠기죠. 잠겼습니다.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니까 바로 시동이 걸립니다. 제시동의 느낌 상당히 웅장하죠. 자유로 따라서 이제 행제도교 북단입니다. 이곳까지 달려온 연비 리터당 14.0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올림픽대로 따라서 달려왔고요. 이제 동작대교 남단입니다. 이곳까지 달려온 연비 리터당 14.4 기록하고 있네요. 교대역 내거리에 도착을 했고요. 신호가 열려서 그냥 넘어갑니다. 이곳까지 달려온 연비 리터당 12.3km 기록을 했습니다. 파주 헤이리어 마을 출발해서 1시간 14분 동안 57km를 달렸네요. 평균 속도 47km로 리터당 12.3km의 연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공인복합 연비 리터당 7.6, 리터당 5km 가까이 더 달린 연비 보인 거죠. 카이맨 GT4도 이런 연비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얘기고요. 연비 따질 거면 카이맨 GT4 외탄이 맞습니다. 연비 따져가면서 타는 차는 아니지만 또 연비를 따져보면 어느 정도나 될지 체크해 본다는 의미에서 이번 연비 테스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이 차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아쉬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소한 불편함이 아니라 많은 부분이 불편합니다. 차에 드나들 때부터 허리를 많이 숙여야 되고, 또 버킷 시트여서 시트 조절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소리는 와글와글 엔진 소리 실내로 들어오죠. 조용한 실내와는 아주 거리가 멀고요. 이렇게 많은 부분이 불편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아니고 그냥 크루즈 컨트롤이고요. 에이다스 시스템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자, 근데 그런 부분을 탓할 수 없는 건 이 차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고성능 스포츠카를 넘어서 아예 레이싱카처럼 만들어진 차이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안고 감수하고 타는 차입니다. 다만 한 가지 그래도 하나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수납 공간입니다. 실내에서 이렇다 할 수납 공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컵홀더도 이 안에 수납되어 있던 거 꺼내서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손가방, 뭐 이런 외투 어디 마땅히 둬야 될 곳이 없죠. 수납 공간이 없습니다. 저 혼자 탔으니까 망정이죠. 만약에 둘이 탄다고 가정하면 둘이 가지고 있는 소지품을 실내에 마땅히 놓아둘 곳이 없습니다. 실내에 수납 공간, 최소한의 수납 공간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지금까지 포르쉐 718 카이맨 GT4 시승을 했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잘 달렸습니다. 짜릿했고요. 도로 중앙을 향해서 꽂히듯이 달려가는 느낌, 마치 총알 위에 올라탄 그런 기분이었는데요. 바로 그런 맛에 이런 고성능 스포츠카 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잠깐 해봤습니다. 수평대항 엔진에서 터져나온 428마력의 힘, 자연흡기 엔진이어서 더 감성 돋는, 감성을 터치하는 그런 힘의 질감을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이런 고출력을 감당해낼 수 있는 셰시가 있어서 결국 고성능이 완성되는 거겠죠. 브레이크와 서스펜션, 그리고 토크 벡터링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디테일한 부분들이 높은 수준에서 완성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또 조화를 이루면서 결합되어 있어서 포르쉐의 완성도가 결정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해봅니다. 확실히 완성도가 높은 스포츠카라는 점 동의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역시 포르쉐구나, 스포츠카는 포르쉐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승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판매 가격 뭐 1억 3천만 원, 4천만 원에서 시작해서 옵션 더하다 보면 1억 5, 6천만 원 넘어가게 되죠. 그래도 성능에 비한다면 이런 고성능을 1억 5천만 원 정도에 누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름 합리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 해보게 되고요. 제대로 된 스포츠카 또 한번 만나봤다 라는 점에서 이번 시승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